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죽기 직전 천사 혹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기억은 사라집니다. 단, 평생 동안 알았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의 기억만은 가져갈 수 있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첫사랑, 가장 친한 친구.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단순한 감성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통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의하고 사랑을 정의하고 결국 나 자신을 정의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먼저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억은 단순히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기억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이 모든 게 기억이라는 실로 엮여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실이 다 끊어지고 단 하나의 실만 남는다면 그 하나의 실이 바로 그 사람과의 기억이라면 그 한 사람이 곧 나라는 존재의 마지막 흔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의 선택은 의외로 갈려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 특히 나를 키워준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부모와의 기억은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순간이고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 특히 부모가 된 분들은 압도적으로 자녀를 선택해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이 선택에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보다 자신이 준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첫사랑을 선택하지 않아요. 분명 가장 강렬하고 설레는 기억일 텐데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첫사랑의 기억은 강렬하지만 동시에 미완성인 경우가 많아요.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끝이 아쉽거나 어딘가 아픈 기억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져가고 싶어 하는 기억은 완결된 사랑, 즉 끝까지 함께했거나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과의 기억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했던 순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황혼의 부부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좀 더 깊어져요. 한 8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화요일 저녁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을 가져가고 싶어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흔히 특별한 기억이 가장 소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건 그저 함께 있었던 별것 아닌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행지의 화려한 풍경보다 같이 설거지를 하며 나눈 시시콜콜한 농담이 더 오래 더 깊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쉽게 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단 한 사람을 고르지 못해요. 엄마도 아빠도 제 아이도 어떻게 한 명만 고르나요? 이건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은 종류 자체가 달라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친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히려 이 고민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실제로 치매를 앓는 분들을 연구한 사례들이 있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대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연구자들은 이걸 정서적 기억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인 사실, 이름, 사건은 잊어버려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만큼은 뇌의 더 깊은 곳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어쩌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얼굴도 이름도 함께한 사건도 다 잊어버려도 그 사람 곁에서 느꼈던 평온함만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흥미롭게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답을 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기억을 가져갈래요. 처음 자전거를 혼자 탔을 때의 성취감. 어려운 일을 극복했던 순간. 온전히 나 혼자였던 가장 나다웠던 순간.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와의 기억은 결국 그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를 끝까지 잊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만큼이나 나 자신으로 존재했던 순간 또한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번엔 좀 더 잔인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이 단 한 사람의 기억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오직 나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상대는 나를 완전히 잊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 선택을 하시겠어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답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상대가 나를 기억하는가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결국 일방적이어도 의미가 있어요. 짝사랑이 그렇듯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억일지도 몰라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진실에 다다르게 돼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잊혀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잊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행위 자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평생 단 한 사람의 기억만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다웠는가를 묻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부모님과의 기억이든 자녀와의 기억이든 배우자나 친구와의 기억이든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의외로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깊은 생각거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